제가 2년차 때 떨어진 게 당일날 멘탈 때문에 떨어진 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시험 같지 않은 상태, 그냥 일상인 상태에서 시험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해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철도고등학교 가서 미리 앉아 있었 맞아요. 보고 하셨다고 그런 했잖아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시험 2주 전, 3주 전부터 혹시 그분이랑 만나시진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지창근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3년차 동차로 합격하게 된 지창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실제 뭐 시험 전날이나 네. 아니면 시험 당일날 따로 뭐 준비했던 게 있나요? 합격하던 해? 합격하자. 음. 제가 2년차 때 떨어진 게 당일날 멘탈 때문에 떨어진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시험 같지 않은 상태, 그냥 일상인 상태에서 시험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해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철도고등학교 가서 미리 앉아 맞아요. 보고 하셨다고 그런 했잖아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시험 2주 전, 3주 전부터 혹시 그분이랑 만나시진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 날 딱 제가 집에서 나가야 되는 시간에 딱 일부러 철도고등학교를 만나서. 가서 앉아보고 돌아오는 것까지 그렇게 한 3-4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에는 내일이 시험이 아니라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똑같이 보냈어요. 공부도 원래 딱 끝나는 시간에 끝내고 제가 공부 끝나면 항상 운동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네. 시험 전날도 운동을 했어요. 일부러. 오히려 똑같은 텐션을 예.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네. 그렇겠죠. 시험 당일날도 이제 최대한 오늘은 스터디다, 오늘은 시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올해 시험장에서는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법규가 제일 제일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좀 너무 평이해서 난감했던 건 실무였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실무가 몇 점이셨죠? 제가 46.5점이요. 46.5점인데 올해는 61점이요. 61점. 네. 그래서 많이 올리셨어요. 많이 올리셨고 1호는요? 1호는 제가 작년에 46.5점이었고 올해는 48.5점이요. 1호는 많이 안 올랐네요. 조금 올렸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 올리고 법규는 작년에 55점이었고요. 55점이고 올해는 61.5점이요. 61점. 그럼 올해 사실 법규 점수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꽈락도 많은 해였고 네. 그다음에 점수가 굉장히 짜게 들어왔던 해였어요. 근데 60점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잘 쓴 답안인데 네. 한번 세부 점수랑 복기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게 제가 시험 당일날 저녁에 복기를 해놓은 거라서 바로 복귀하셨고 꽤 정확합니다. 네. 일단 문제 1번 세부 점수는 27점 맞았습니다. 27점. 어떤 식으로 쓰셨나요? 일단은 물음일은 환매권의 성질하고 환매대금 증액 청구서의 법적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네. 환매권의 성질에서는 형성권이라는 거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권인지 사건인지 그거를 학설 판례 검토를 해서 나눠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인지 부분을 이제 학설 판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세세하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성질. 네. 그리고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 법정 성질은 이제 환매권을 공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거다. 그다음에 사건으로 된 민사소송이다 하고 소결로 이제 환매권이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줬어요. 그다음에 물음이는 동시이행 판례를 저는 되게 구체적으로 외워놓고 있었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환매대금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 그 뭐 현저한 변동의 의미나 그다음에 환매권의 절차 같은 거, 네, 이런 걸로 앞에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판례를 한 5줄 정도 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5줄이나.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복귀 답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네. 보니까 이제 산식도 조금 들어가고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좋은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3번 대망의 이제 물음 3. 이제 당연히
현장에서 불가쟁력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저도 처음에 하자승계로 그쵸. 써다가 이제 쓰면서 사안의 포섭까지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리 봐도 후행 처분이 없는 거예요. 그쵸. 후행 처분도 없고 이게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무조건. 네. 하자승계는 처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사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 민자 소송 문제가 아닌데 맞습니다. 예. 하자승계가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선결 위법으로 쓰고 있었어요. 예. 위법으로. 제가 그래서 목차 보면은 막 선결 문제 가능성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목차를 다 적은 게 있어요. 포섭하기 위해서 근데 쓰다가 위법으로 쓰다가 이 효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으로 사안이 포섭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학설은 내비두고 어차피 효력 부인이나 위법 여부나 학설은 같으니까 그리고 판례를 개고 처분 판례 썼다가 지우긴 아깝고 써놓고 그 뒤에 부당이득 그 청구 소송 그 반환 그거를 판례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섭을 효력 부인으로 해서 승소할 수 없다 이렇게 포섭을 했었어요. 아주 유연성 있게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어떠셨나요? 2번은 이제 제가 2번을 제일 마지막에 풀어가지고 조금 배점에 비해서 분량을 많이 못 썼어요. 다행히도 문제 없는 점수가 나와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없는 요건 이거를 그러니까 대상 적격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확실하게 언급을 했어요. 취소 소송의 요건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대상 적격 문제다. 그래서 이건 난 대상 적격 위주로 서술하겠다라고 먼저 언급을 해주고 나서 이제 계속 이 갑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 거부 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위주로 적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개별 토지 가격 지침에서 신청권 인정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념의 통지다. 그리고 판례는 부정을 택하는 걸 잘 적어주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 물음이는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씀 이렇게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점이 15점 배점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제가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 한 10점 분량으로 썼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조문이나 판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려고 했고요. 네. 다 아는 판례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크게 배점에 구멍이 안 생기고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 이제 복귀 목차 갖고 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본 게 물음이에서 령 23조 정확하게 썼어요? 했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정확하게 썼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방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어떠셨나요? 문제 3번도 그 일부 취소 판결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불이타성 문제로 인식이 됐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할까 말까 그 제대로 열심히 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놨었는데 다행히도 일부 취소 판례가 그 논점이 나와서 잘 풀었고 이제 3-2번 같은 경우는 그 성실 의무 판례가 워낙 이제 중요하다고 A급으로 분류된 판례여가지고 좀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가지고 3번도 푸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11.5점을 맞으셨는데 법령이랑 판례를 잘 적으신 것 같습니다. 포섭도 정확하게 잘 하셨어요. 잘 쓰셨고 이제 문제 4번 목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6점을 받으셨는데 미리 이렇게 조문을 다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 작년에 사무실 신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개설 신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법조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감정평가법을 좀 유심히 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27회인가에서 대놓고 과태료랑 벌금이랑 이런 걸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부하면서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상 제재에 대한 구분을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항상.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출을 파악한 다음에 법조문이랑 이제 그런 용어들 이런 걸 따로 또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래서 감정평가법 보면서 뭐 49조부터 몇 조까지는 과태료고 몇 조는 벌금이고 뭐 몇 조는 행정질서벌이고 이거를 계속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행정사 제재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는 내가 잘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문제 4번은 실제 풀면서도 요거는 6점 이상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분량을 적어주셨는데 딱 16쪽에 맞춰서 딱 끝나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이제 고득점 하신 분 중에 뭐 18, 19, 20 요 페이지 수가 많긴 한데 이렇게 정답을 맞추고 정확하게 쓰신 분들 이제 16쪽, 뭐 15쪽 요 정도 쓰셔도 60점대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수험 생활에 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 뭐 제일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그 제가 2년차 끝나고 이제 포기하려고 퇴사를 이제 회사를 취업했다가 취업하고. 예 그러다가 근데 30대가 넘어서 경력이 없는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수모도 당했고요. 이제 나이 어린 선배들한테 좀 굴욕적인 그런 것도 당하고 이러니까 이게 그 시험에서 포기하게 되면은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3년 차를 준비하는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예. 오히려 이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원동력이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좀 현실을 직시했다고 할까? 예.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다시 올라와서 절치부심해서 3년 차를 공부를 했었죠. 그럼 공부하시면서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뭐 취미 같은 게 있으셨나요 따로? 저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2년차 때는 제가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가 3년차 되니까 체력적인 것도 있고 또 워낙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니까 좀 그거를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좀 떨쳐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러닝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쉴 때 좀 노래방도 코인 노래방 같은 데도 좀 자주 가고 그렇게 해소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붙었다. 나는 좀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혹시? 그게 저는 불안불안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서는 합격할 것 같다고 예감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작년이랑 올해 시험 보고 나서의 모습이 전혀 달랐대요. 작년에는 이미 떨어질 걸 느껴져서 애가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완전히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올해는 너무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붙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시험을 나쁘게 보진 않았다. 근데 이제 190등 안에 내가 들까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괜찮았던 걸로.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 수험생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수험생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합격권은 어차피 한 500명, 600명 내외다. 이제 그 안에서는 진짜 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내가 꾸준히 그 500등, 600등 안에 드는 범위 내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나한테 맞는 운대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올해가 저한테 굉장히 운대가 맞았던 회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에 떨어지거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나한테 맞는 운대가 온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좀만 더 버티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